제목이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 일단 정치적인 정책을 펼치는 것과 경제적인 부분의 영향은 서로 상반될 가능성이 커. 일단은 정치인하고 경제인은 관점이 다르잖아. 정치인은 당연히 이상적이고 경제인은 당연히 현실적이라고 봐야 돼. 그렇다면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는 정반대의 대조적인 내용을 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일단 첫 번째, 대조적 표현이 나올 거야. 사회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예를 들어 복지라든지 노인 문제라든지 이런 사회 문제가 일어나면 정치가들이 보는 시각과 경제 논리에 따른 해석은 완전히 다른 거란 말이야. 정치인들은 당연히 투표하는 국민의 어떤 소망이나 바람 있잖아. 이런 부분을 충족시키려고 하고, 경제인들은 현실적인 부분이 이 정책과 거리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어. 그러니까 서로 상충되고 대조적인 어떤 입장을 취한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정치 논리하고 경제 논리 한번 볼게. 원래 정치 논리는 있잖아. 평등, 공평, 그 다음에 분배,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있고, 경제 논리는 효율성이야. 그러니까 단시간에 얼마나 많이 생산하느냐,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얼마큼 많이 생산하느냐, 이런 효율성을 중시한단 말이야.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정치 논리는 형평성, 다른 말로 공평성이라고 하지, 경제 논리는 효율성이라고 하지. 이렇게 형평성과 효율성은 이율배반, 함께 가기가 좀 힘든 거야. 그러니까 관점이 다르다는 게 완전히 상충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다. 예를 들면 신혼부부한테 싼 값에 주택을 공급하겠다. 정치 논리로 따진다면 반드시 해야 되고 그게 실현돼야 되겠지. 근데 실제로 싼 값에 주택을 공급한다? 주택은 일종의 자원인데 무조건 쌀 수는 없지요. 그리고 주택을 공급하는 입장은 기업이잖아. 기업 논리로 따진다면 싸질 수가 없는 거야. 적정한 금액을 받아야 돼. 하지만 정치 논리로 본다면 좀 형평성, 그 다음에 신혼부부처럼 사회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사람들한테 혜택,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거야. 그런 점을 따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자, 그럼 머리말 본문 맺은말, 이 글은 설명문이니까 무엇을 설명하는지 제목 속에 다 나타나 있어. 알았니? 경제논리, 정치논리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이게 현실적으로 본다면 기본적으로 대조적이고 상충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 자, 머리말 봐봐. 한 사회의 정치 경제와 관련된 문제는 정치적으로 접근하느냐, 경제적으로 접근하느냐, 이렇게 따라서 보는 시각이 달라진다. 정치 논리는 공평성, 이걸로 통일할게. 공평성 내모치고 중시하고, 경제 논리는 효율성 내모치고 중시한다. 두 기준, 앞에서 말한 공평성과 효율성은 이 가운데 어느 게 더 중요해? 이거는 문제 인식과 해법에 따라 달라진다. 정치가들은 공평성이 중요하고 경제인들은 효율성을 중시하겠지. 문제인식을 달리하니까. 자, 정치 논리는 누구에게 얼마를 이라는 식의 밑줄쳐. 자원 배분의 논리로서 밑줄. 주로 분배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중시하고, 반면에 경제 논리는 밑줄 쳐볼까? 효율성 혹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 이게 말 그대로 효율성이야. 얻고자 하는 경제 원칙에 입각한 자원 배분의 논리다. 그럼 둘 다 일종의 자원 배분의 논리인데, 정치가는 누구에게 얼마만큼을 줄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는 공평성이 깔려 있는 거야. 하지만 자원 배분의 논리에서 경제인들은 경제 논리를 따진다면 누구에게 얼마를이 아니라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효율적인 측면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가 정치인, 경제인, 그러니까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의 자원 배분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했어. 대조인 동시에 차이점이란 말이야. 자원 배분이라는 것은 공통점이니까 비교라고 할 수 있는데 반대의 내용이거나 혹은 서로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 대조다. 비교라는 건 자원 배분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여기까지가 머리말이고 본문 1. 정치논리, 경제논리는 일반적으로 정치인과 경제인에게서 잘 드러난다. 당연하겠지. 정치인 정치논리, 경제인 경제논리. 여기서 정치인은 사회적 의사결정에 합법적 권한을 갖고 있는 공직자를 말하는데 그 합법적이라는 게 바로 투표를 통해서 일반 유권자가 선택한 사람이란 말이야. 다만 하는 일이 공적인 일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공직자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선 대부분 선출직 공직자를 의미하는 거야. 경제인은 공공정책의 분석, 진단, 수립 및 평가 등을 담당하는 경제 전문가. 그러니까 여기 지금 봐봐. 공공정책의 분석, 진단, 수립, 평가. 이게 뭐냐면 현실에 입각해서 평가한다는 뜻이야. 물론 사회적 쟁점에 대해 모든 정치인이 정치 논리만을 주장하거나 모든 경제인이 경제 논리만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며 경제 논리를 내세우는 정치인이나 정치 논리를 좌우되는 경제인도 있을 수 있다.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원래는 정치가는 정치 논리, 경제인은 경제 논리인데 이게 맞는 거야. 근데 현실에서는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를 얘기한 거야. 물론부터 뭐 경제인도 있을 수 있다까지 이 부분이 경제인이 무조건 경제 논리만 따지는 게 아니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그러나 여기서는 정치인과 경제인의 밑줄 쳐 일반적 속성에 비추어. 그러면 일반적 속성이면 정치인은 정치 논리고 경제인은 경제 논리에 기초한다. 그러니까 아닐 수도 있는 현실이지만 그냥 일반적인 속성에 비추면 정치인은 정치 논리, 경제인은 경제 논리. 요거에 한정해서 이야기하겠다. 이를 통해 정치인과 경제인의 기본 발상과 환경 속성을 비교해 본다면 그들의 주장에 담긴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의 밑줄 쳐 차이점 살펴볼 수 있다. 보통 대조라고 하는 부분이야. 자, 그럼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거야. 정치인은 선거를 통해 투표를 통해 국민에게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들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들은 자연인이라기보다는 권력기관들이다. 보통 자연인은 법적인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사람, 인격체 혹은 법인을 말하는 거지. 권리 능력을 갖고 있는 자연인.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과 법인으로 할 수 있는데 여기 정치인은 특별히 권력을 위임받은 권력기관이다. 그리고 국민투표 사안을 제외한 모든 사회적 의사결정에서 밑줄 쳐 주권자를 대신할 권한을 지닌다. 그게 바로 위임이란 말이야. 너한테 이런 권력을 줄게. 너한테 권력을 위임할게. 주권자를 대신할 권한을 지닌다. 반면에 나왔잖아. 반면에 네모치고 딱 나왔지. 대조라는 거지. 경제인은 주권자를 대신해 사회적 의사결정을 할 권한도 합법성도 없다. 그러니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주권자들로부터 위임받은 정치인들은 주권자를 대신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경제인은 권한도 합법성도 없단 말이야. 그렇지만 경제인은 시장 경제 체제에서 인간 활동의 동기가 되는 경제 행위에 관한 전문 지식과 분석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정치인의 결정에 도움이 되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물어봐야 되겠지, 경제인한테. 왜? 그냥 권력은 있는데,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있는데 정확하게 결정하려면 경제인들이 갖고 있는 전문 지식, 분석 기술 이런 것들에 대한 조언을 받아야 되는 거야. 이들은 정책을 결정하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당사자는 누군데? 정치인이지. 대안 선정에 따른 궁극적인 책임을 지진 않는다. 밑줄 쳐 책임을 지진 않는다. 물론 조언을 했어. 그러면 만약에 조언을 했는데 잘못된 결과가 나오면
도의적인 책임이 있겠지. 윤리적 책임도 있겠고. 개인적인 과오니까. 하지만 공적인 책임은 지지 않는다. 요거 지금 나온 게 지금 정치인과 경제인의 차이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야. 대조라고 하면 되겠네. 자, 이번에는 정치인은 정책을 투입의 관점에서 보는 반면, 투입 네모치고, 경제인은 효과 네모치고 측면에서 본다. 이것도 차이점이야. 그러니까 정책을 결정할 때 정책의 투입 관점에서 보는 거고, 경제인은 효과에 관해서 효과적인 측면. 그러니까 투입이라는 게 뭐냐면 동기야, 동기. 야,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런 게 형평성에 맞고 공평한 건데, 그러니까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동기적 측면이고, 경제인은 그런 동기에서 좋은 취지로 출발했건 나쁜 취지건 간에 출발은 중요한 게 아니야. 나중에 이런 걸 투입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에 주목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경제인은 결국 돈이겠지, 그지? 경제인은 효율성 원칙에 따라 여러 가지 정책 수립을 하고 밑줄 쳐. 예상되는 정책 효과. 이 효과가 좋아. 그러면 당연히 밀어주는 거야. 정책을 따르는 거야. 하지만 예상되는 정책 효과가 별로 없어. 그러면 협조 안 하고 거부하고 독자적으로 다른 걸 하겠지. 그래서 그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정책 효과가 크다면 당연히 저희 경제인들은 그 정책에 협조하고 투자하고 그럴 거야. 그러나 정치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정책이 미래에 가져올 효과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반면, 그치, 이게 당장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당장의 효과가 있다고 해도 이게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효과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란 말이야. 예를 들어 해마다 가뭄에 시달리는 지역이 있어. 여기다가 막 수도 사업을 막 했단 말이야. 돈을 많이 투자했어. 근데 이게 수도 사업을 투자했는데 금방 가시적으로 나올 수 있는 효과가 당장 내년? 후년? 이게 아니야. 이게 완전히 시설이 되는데 5년 정도 걸리면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고 효과가 나는 건 10년 후가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정치인 입장에서 보자면 이 효과가 나올까? 나온다면 언제 나올까? 얼마나 나올까? 이거를 예측하기 어렵단 말이야. 반면에 어느 지역에 어떤 정책을 시행했고 어느 정도의 차원, 예산을 투입했는지는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그렇지. 아무튼 효과에 대해서는 단정하거나 추측하기가 어려운 반면 투입되는 비용은 정확하게 계산할 수가 있단 말이야. 1년에 얼마씩 뭐 이런 거야. 따라서 정치인은 유권자에게 제시하기 쉬운 투입을 기준으로 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그 대통령 선거 이런 거 할 때 공약이나 정책을 막 발표한단 말이야. 어디 예산을 가져다 여기다 쓸 거고, 얼마가 되는데 어떻게 마련할 거고, 재원 조달, 재정 조달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할 수 있단 말이야. 대신에 이게 1년 예산이 정해져 있으니까 한쪽을 쓰게 되면 다른 쪽은 못 쓰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 끌어오면 그쪽은 정책이 축소되는 거지. 이렇게 투입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정책을 결정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야. 돈 문제니까. 자, 그렇다면 정치인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한다. 당연하겠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뭐 이런 거니까. 국민은 소득, 직업, 성별, 연령 등에 따라 이해관계가 각기 다르다. 정치인은 이들의 요구를 모두 충족해 줄 수 없으므로 이게 기초적이고 본질적인 딜레마라고 생각하면 돼. 정책을 결정했는데 모든 직업군, 모든 성별, 모든 연령대가 잘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야. 자신의 지지 기반이 되는 유권자의 요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자, 괄호 묶고 원래 유권자의 요구를 우선적으로 고려. 뭐 당연한 거지. 자기한테 표준 사람 먼저 정책을 결정할 때 생각한단 말이야. 이러한 속성 때문에 정치인은 공공정책을 결정할 때 그 결정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유권자가 요구한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특정 집단이나 집단에 미치는 영향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야 다음번에도 또 뽑아줄 거니까. 반면에 대조 나왔네. 경제인은 정책을 분석하고 수립할 때 유권자의 영향을 오히려 배제한다. 그러면 지금 유권자의 요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정치인에 비해서 유권자의 영향력을 오히려 배제하는 게 경제인이라고. 유권자의 영향력을 배제한다는 게 뭐냐면 유권자를 신경 안 쓴다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본단 말이야. 특정 유권자를 위해서 무슨 그런 어떤 경제적인 실험을 하는 게 아니야. 또 정치인과 달리 조직되지 않은 다수의 이해관계, 밑줄쳐. 다수의 이해관계. 이거 봐, 유권자, 특정 유권자의 요구, 그게 아니라 대다수에게 필요한 것을 중시한다는 거야. 때문에 되도록 괄호묶어 객관적, 괄호묶어 거시적, 괄호묶어 이래서 이게 바로 유권자의 영향력을 배제한다는 얘기고, 정책을 수립할 때 객관적, 특정 유권자에게 맞추지 않는다. 거시적,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 먼 훗날이지. 더 정치인보다는 기간이 훨씬 더 길게 보는 거지. 그 다음에 사회적 필요성이 있는 정책을 수행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 경제인들이 무슨 정책을 수립해요? 하지요. 기업 내부의 발전 방향이나 기업에서 투자하고 유치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인데, 예를 들면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일자리 만드는 거야. 평택에 무슨 반도체 공장을 만들고 이런 것들. 그럼 뭐 평택시가 완전히 일자리가 넘쳐나는데 그게 누가 한 건데? 삼성 반도체. 그러니까 이것도 정책이라고 봐야 되겠지. 객관적 거시적 입장에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랫동안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투자한단 말이에요. 정치인은 투자 효과가 특정 지역이나 계층에만 한정되고, 특정 지역, 자기 지역구, 계층, 자기 유권자, 사회 전체적으로는 비효율적인 정책을 마다하지 않는 반면, 사회 전체적으로는 비효율적인 정책을 마다하지 않는다. 자, 앞에 거는 특정 지역, 특정 계층은 자기가 입후보한, 즉 지역구를 말하는 거고, 계층은 유권자, 자기한테 투표를 준 사람이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회 전체적인 결정을 내릴 때는 실제로 유권자를 생각 안 해. 비효율적인 정책이라도 추진한단 말이야. 왜냐하면 봐봐, 생각해봐. 예를 들면 서울의 국회의원인데 전국에 있는 도로를 만든다. 아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겠지. 뭐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그리고 자기 지역구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도로를 만들면 이게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거든. 그 재원이라는 게 당장의 효과가 없으니까 비효율적일 수도 있어. 그래도 한단 말이야. 근데 경제인은 계획이 비효율적이라고 결론 딱 나면 효율성 떨어져. 그러면 유보 혹은 취소, 아예 쳐다도 안 보고 다른 정책을 찾아 나서겠지. 다른 계획을 찾아 나서겠지. 가차없이 취소, 유보한다. 지금 계속 경제인하고 정치인의 다른 점인데, 목표를 규정하는 방식은 정치인은 명확하지 않지만 경제인은 명확한 목표가 있어.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벌 거야. 자, 그 다음에 다음 문단. 정치인은 상호 경쟁적 관계에 있는 정책 목표들은 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밑줄 어느 정도 여지를 남겨둔 상태에서 정치적 과정을 통해 합의를 도출한다. 자, 정치적 과정을 통해 합의 도출 밑줄. 어차피 있잖아. 상호 경쟁 간에 있는 관계에 있는 정책 목표, 얘네들은 각각 주장하거나 각각 있잖아. 생각하는 유권자가 정반대와 달라. 어차피 충돌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딱 명확하게 이거 할 거야. 이게 아니라 이거 할 수도 있어. 저거는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해놓고 나중에 당사자 경쟁관계에 있는 사람끼리 의논해가지고 조금씩 양보하고 조금씩 합의안을 도출해가지고 정책을 결정한다. 제한된 자원의 분배를 둘러싸고 이익집단 간에 생기는 마찰을, 이익집단
아까 나왔던 상호 경쟁 관계 해소하려는 과정에서 정책이 정치적으로 도출될 수 있다. 밑줄. 이게 합의, 소통 뭐 이런 거야. 이해, 의견의 조율 이런 게 바로 정책이 정치적으로 도출될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정치가들은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경쟁 관계에 있는 정책하고 분명히 갈등하고 충돌할 걸 알기 때문에 단정하지 않는단 말이야. 우리 거만 할 거야 이러지 않는다고. 이거 할 수도 있어. 저거는 근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반대 거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반대편하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여기에 나오는 게 그런 만큼 정치계는 타협 동그라미, 협상 동그라미, 타협 동그라미, 교섭 동그라미. 이게 정치야. 어차피 정치는 갈등하고 충돌하고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게 정치란 말이야. 그러면 상대편 파트너가 늘 있고 여가 있으면 야가 있고 야가 있으면 여가 있는 거니까 여야가 협상, 타협, 교섭하는 그 과정이 정치적 과정이란 말이야. 그러나 경제인은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중시하기 때문에 정책에 수반되는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기준으로, 효율성 또 나왔네. 효율성, 정책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경제인은 명확하게 규정된 목표에 초점을 둔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정치인은 명확하게 규정된 목표가 없어. 하지만 경제인은 명확하게 규정된 목표가 있고 그게 타당하고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면 딱 투자하는 거야. 문제를 분석하고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전문 지식과 분석 기술을 활용한다. 그러니까 이 경제인이 명확하게 규정된 목표를 설정하고 픽하려면 전문 지식과 분석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계획하고 결정한다. 이게 정치인하고는 다른 점. 정치인은 협상, 타협, 교섭 이게 수단이라면 경제인은 전문 지식 분석 기술을 통한 명확한 목표를 규정하는 거야. 자, 마지막 마무리할게. 이상에서 정치인의 정치 논리와 경제인의 경제 논리 알아보았다. 이게 이제 앞부분 내용을 요약 정리하는 거지. 간단하게.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는 서로 상충, 서로 충돌한다. 그런 얘기야. 반대말은 상응, 서로 응한다. 이런 얘기야. 호응한다. 상충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 가운데 어느 하나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정치가 맞고 경제가 맞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 우리 사회가 시장 경제 체제라는 점을 감안하면 경제 논리가 정치 논리를 앞서는 것이 당연해 보이지만, 그러니까 자본주의 경제 시장 체제에서 본다면 경제가 정치보다 훨씬 중요하게 보이지만 경제가 효율성만을 내세우기 어려운 정책 사안에 관해서는 정치 논리가 설득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반드시 돈이면 다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야. 알았니? 예를 들어 볼까? 아주 노동환경이 열악하고 박봉인 공무원이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이 계속 공무원 하는 이유가 그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 경제인이 바라보면 뭐랄까? 야, 저거 왜 하고 있냐? 열악한 노동 환경에 월급도 별로 안 주는데 차라리 다른 일을 하지. 이건 경제 논리라고. 근데 정치인 입장에서 본다면 야, 저 사람은 월급은 작지만 노동 환경이 열악하지만 국민을 위해서 혹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공무원이라는 그 어떤 직분 이거에 만족을 하는구나. 반드시 월급이 중요한 건 아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고. 어떤 논리가 더 중요한가? 혹은 어떤 논리에 입각한 자원 배분이 더 바람직한가에 대한 밑줄 쳐 완결된 사회적 합의는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도양단이라고 그러지 흑이냐 백이냐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 이렇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정치 논리로 한 게 맞다? 아니. 경제 논리로 한 게 맞다? 아니. 틀리다? 이것도 아니고 맞다도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완결된 사회적 합의는 없다 그랬으니까 정치 논리, 경제 논리 다 필요한 거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는 사안에 따라, 자, 밑줄 쳐, 사안에 따라 적절하게 활용권. 결국은 그 사안, 일의 형편에 따라서 있잖아. 정치 논리가 우선이 될 수도 있고 경제 논리를 먼저 따져 볼 수도 있다는 얘기지. 무조건 정치 논리, 무조건 경제 논리가 아니다라는 얘기야. 마지막 부분에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가 상충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절대적으로 옳지 않아.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서 정치 논리가 우선, 경제 논리가 먼저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그러면서 마무리가 됐다. 맨 마지막 문장은 여기 글쓴이의 생각이 들어간 거야. 설명문이지만 생각이 들어갔다. 자, 정치 논리, 경제 논리, 설명문. 자, 이 글은 아까도 얘기했는데 대조적인 성격의 글이고 하나하나 다 이렇게 나누었어. 이 분석적이라고 하는데 그 사안, 뭐 어떤 논리가 중요한지, 뭘 기본적인 기준이 뭔지, 뭐 어떤 측면을 고려했는지, 목표 설정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하나하나 다 설명이기 때문에 분석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정치 논리, 경제 논리는 본질적으로 정치인, 경제인이 상반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조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자, 그럼 정치인과 경제인의 차이점은 뭐냐면, 자, 다시 한번 해볼게. 정치인은 선거를 통해 국민에게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권력기관이지, 그지? 그러면 국민의 눈치를 볼 수 있다? 봐야 한다, 안 봐야 한다? 볼 수밖에 없다. 자, 그 다음에 자연인과 구별되는 권력기관이다. 자연인은 인간과 개인이라고 그랬어. 아니, 개인과 법인이라고 그랬어. 걔네들하고 좀 다른 존재가 정치인이다. 그 다음에 주권자한테 주권을 위임받아가지고 사회적 의사를 결정하는 어떤 존재들이 바로 정치인이다. 경제인은 이거 정치인과 대비해가지고 의사결정 권한이 없어. 대조. 그 다음에 다른 점은 뭐냐면 전문 지식이나 분석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목표를 결정해. 정치인하고는 다르지. 정치인은 타협하고 협상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지만 다르단 말이야. 그 다음에 대안 선정에 따른 궁극적인 정책 결정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게 경제인이라고. 자, 또 한번 따져볼까? 또 다른 점. 평가 기준. 정책을 결정할 때의 평가 기준. 정치인은 뭘 봐? 투입의 관점. 경제인은 효과의 관점. 정치인의 투입의 관점은 뭐냐면 정책을 결정하는데 쉬운 투입을 기준으로. 그러면 봐봐. 유권자가 원하는 걸 그냥 결정하면 되는 거야. 우선적으로 먼저. 사람들이 철도가 너무 불편하다. 그럼 철도 정책을 빨리 만들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유권자의 눈치를 본다는 게 바로 이런 거지. 하지만 경제인은 철도가 불편하대. 그러면 철도에다 투자해? 아니, 투자했는데 효과가 미미해. 혹은 막대한 투자를 들여야 하고 오랫동안 그 투자금을 회수해야 돼. 그럼 효율성이 떨어져. 그러면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효과의 관점을 기준으로 하는 게 경제인이다. 정치인이 투입의 관점이라면 경제인은 효과의 관점이다. 이렇게 달라 대조. 자, 그 다음에 정치인과 경제인의 정책 필요성. 정책의 필요성의 기준은 뭘까? 그러면 정치인은 있잖아. 자신의 지역적 기반, 유권자,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미치는 영향에 민감하다. 이게 중요한 거야. 아까 선생님이 지역구, 유권자. 자기가 관련된 유권자들이 원하는 거에 민감하다는 얘기야. 하지만 경제인은 그런 거 아니야. 다수의 이해관계를 중시한다. 이 얘기는 다수를 통해서 효과가 난다면 특정 집단이나 아니면 특정 개인 별로 신경 안 쓴다는 얘기야. 결국 정치인의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미치는 영향에 민감하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들을 먼저 한다는 얘기가 그런 사람들에게 한정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정돼 있고 즉각적이고 막 열심히 한단 말이야. 하지만 사회 전체로 본다면 비효율성을
비효율성을 띠는 정책을 결정할 때도 있어. 왜냐하면 책임이 없으니까. 책임감 무관. 하지만 경제인들은 아까 분석기술 거시적 객관적 거시적 입장에서 사회적 필요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잖아. 그러니까 이 경제인들은 비효율적인 정책 필요 없어. 효과가 없는데 못하라 해. 안 한다고. 이게 경제인의 차이라고. 유보나 거절한다. 이게 경제 논리, 정치 논리에 관한 내용이었어.